한국 화장품 브랜드 매출 순위를 보면 1위가 아모레퍼시픽, 2위가 LG생건, 여기까지는 다들 익숙하죠. 근데 3위는 바로 구다이 글로벌이라는 회사입니다. 물론 자회사 포함 구다이 글로벌 패밀리 전체 매출이긴 하지만요, 대기업이 아닌 화장품 스타트업이 이 정도 매출을 보여주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구다이 글로벌을 처음 들어보신다고요? 하지만 이 브랜드는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지도 몰라요. 조선미녀라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바로 구다이 글로벌입니다. 조선미녀는 조금 촌스럽고 투박한 이름인데 바로 이 브랜드가 해외에서 난리난 K뷰티의 대표 주자입니다. 조선미녀를 운영하는 구다이 글로벌은 2024년 매출 3,200억 원대를 기록했고요. 이 중에 상당 부분 조선미녀가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중 해외 매출이 90%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국내보다 외국에서 훨씬 더 잘 팔리는 아주 독특한 구조죠. 이 조선미녀란 브랜드가 어떻게 세계 시장에서 대박을 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스토리와 전략이 있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선미녀 브랜드를 알아보기 전에 글로벌 K뷰티 시장을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2024년 대한민국 화장품 수출은 역대 최고치인 102억 달러를 달성했고요. 이 중에 69억 달러가 중소기업, 즉 인디 브랜드의 수출액으로 글로벌 K뷰티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핸드폰만 켜보면 많은 인디 브랜드가 수출 호실적이라는 기사가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조선미녀가 이 브랜드의 대표 주자입니다. 조선미녀를 인수한 구다이 글로벌의 첫 해 매출은 1억 원을 시작으로 2024년 무려 3,200억 원대의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실제 아마존의 선크림을 검색하면 베스트셀러에 조선미녀의 대표 상품인 맑은 쌀 선크림이 나오고요. 토너로 검색해도 베스트셀러 기준 첫 장에 조선미녀 라이스 토너가 나옵니다. 박한수 COO는 조선미녀가 촌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해외에서는 동양의 분위기를 풍긴과 동시에 모던 한방 제품과 시너지를 내면서 독특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고 해요. 초기 기획자는 김강일 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먼스톡을 운영했던 클라크 팩토리라는 회사가 2014년 조선시대 상류층 여인들의 지혜를 담아 최고의 피부 보습 비법을 재현한 조선미녀 크림을 런칭했는데요. 당시 기사를 살펴보면 런칭 프로모션가는 14,900원 정도네요. 패키지부터 네이밍까지 한국 한방의 이미지를 물씬 풍기죠. 이때까지만 해도 조선미녀는 저가 화장품 브랜드 중 하나에 불과했는데요. 2019년 구다이 글로벌이 조선미녀를 운영하는 우먼스톡의 사업권을 모두 인수하게 되면서 조선미녀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구다이 글로벌을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다이 글로벌은 중어중문학도 천주혁 대표가 2016년에 설립한 회사로 대학 졸업과 동시에 중국 시장을 겨냥해 화장품 유통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기사를 살펴보면 구다이 글로벌은 K뷰티를 유통하는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구다이 글로벌은 왜 조선미녀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것일까요? 조선미녀와 구다이 글로벌은 2017년부터 그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2017년 구다이 글로벌이 조선미녀의 국내외 총판 계약을 가져온 것이 그 시작이 되었죠. 그러나 모두 알다시피 사드 사태하고 한한령 사태로 구다이 글로벌에게도 위기가 왔습니다. 중국 시장으로 더 이상 진출하게 될 수 없게 된 구다이 글로벌은 그 사업의 방향성과 지역을 바꿨는데요. 일단 기존 중국으로 다른 타 브랜드를 유통하던 사업을 바꿔서 자사 브랜드를 키우기로 했고요. 두 번째는 중국 시장에 한정되지 않고 더 다양한 국가로 진출을 꾀하게 되었죠. 인수 이후 조선미녀는 브랜드 정비에 들어갑니다. 모던 한방 화장품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공고하게 구축하게 되고요. 인수할 때 크림 제품 한 가지였지만 인수 후에 선크림, 세럼 등 라인업을 계속 확장하게 됩니다. 특히 이 한방 화장품이라는 컨셉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방 화장품 하면 어머니 화장품, 예단 세트 같은 이미지가 있어서 잘 사용하지 않는 컨셉인데요. 그런데 해외는 달랐습니다. 한방 화장품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어 오히려 신선하고 이국적인 화장품으로 받아들여졌어요. 특히 이 맑은 쌀 선크림의 인기가 집중됐습니다. 뻑뻑했던 기존의 미국 선크림과 달리 발림성도 부드럽고 사용감이 아주 좋았거든요. 2022년 블랙 프라이데이에 아마존 선크림 부분에서 1위와 3위를 달성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미국에서 성장 가도를 달리면서 한국의 올리브영에도 입점을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다이 글로벌은 코로나19라는 위기도 기회로 살렸는데요.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해 SNS를 통한 콘텐츠 소비가 어마어마했는데요. 조선미녀는 이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외에도 대형 팔로워를 보유한 틱토커들과 협업하면서 콘텐츠를 뽑아냈는데요. 여기서 또 큰 바이럴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미녀를 쳐보면 인터뷰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있어요. 바로 실리콘2입니다. 조선미녀에게 실리콘2는 해외 유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파트너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리콘2는 한국 화장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상장사인데요.
이처럼 브랜드 구축을 잘 해온 그리고 아주 잘하는 구다이 글로벌과 해외 유통을 잘하는 실리콘2가 만나 엄청난 시너지를 냈던 것이죠. 또 이렇게 사업 파트너를 잘 만든 것도 조선미녀가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구다이 글로벌은 조선미녀 외에도 잘 알려진 브랜드들을 여러 보유하고 있어요. 티르티르, 라카코스메틱 같은 브랜드들도 인수해서 운영 중인데요. 구다이 글로벌은 조선미녀를 포함해서 모든 계열사의 매출을 합치면 2024년 기준 거의 매출이 1조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LG생활건강이 약 2조 8천억 원, 아모레퍼시픽이 2024년 약 3조 8천억 원, 그리고 3위가 구다이 글로벌입니다. 화장품 스타트업이 대기업을 앞지르고 1, 2위 기업을 바짝 추격하는 시장 지형 자체를 바꾼 회사예요. 언더독인 스타트업이 탑독인 대기업의 아성을 무너뜨린 그야말로 언더독의 반란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천주혁 대표는 진출 국가를 확대하는 것보다 깊이 있게 시장을 파고들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로컬라이제이션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로컬라이제이션은 현지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현지화를 시키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KBT 시장은 한국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현지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KBT 제품이어도 한국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 현지에서 이야기를 듣고 현지에 특화된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오늘은 해외 매출 비중이 90% 이상인 조선미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선미녀라는 브랜드를 보면은 K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현지화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글로벌은 아직 그 시장 파이가 커지고 있고 그만큼 우리 인디 브랜드사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조선미녀와 같은 브랜드가 나올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